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레이더 10월 13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 4달 전이죠? 4달 전에, 한 3, 4달 전인 것 같습니다. 뭐, 1월 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근처 같습니다. 기억이 하기로는. 3, 4달 전에 제가 와치독2에서 소개해드린 그라디언트 네트워크가 이제, 슬슬 솔라나에서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네트워크 심볼은 GN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이제 뭐 포인트 파밍 시즌 제로고요. 제로. 시즌 1도 아니고 제로. 파이오니아 지금 현재 단계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 상당히 너무 투 얼리 스테이지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그보다도 지금 한 3달 앞서서 이제 미스터 빌리 그라덴트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채널 구독하신 분들, 뭐 그라덴트 네트워크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포인트 많이 쌓여 계실 거예요. 왜냐면 벌써 지금 4달이잖아요. 3, 4달인데 뭐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채굴 하신 분들은요. 어, 그 이제 디핀 쪽으로 해가지고 솔라나 쪽에 플레이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솔라나 해커톤에 나갈 텐데, 솔라나에는 각종 섹터나 각종 산업, 솔라나가 에론이잖아요. 에론이고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더리움에 어떻게 보면은 후계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하는 일이 뭡니까? 플랫폼 역할이죠. 플랫폼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산업 섹터에서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요.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실제 돌아가는, 뭔가 실제 실세계하고 반영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가장 꽃이 뭐냐면, 디사이도 있지만 디핀입니다. 디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디센트럴라이즈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한 그 현재 현실 세계 피지컬, 뭐 이게 뭔가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인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뭐 블라블라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 세계와 연결을 하는 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리얼 유즈 케이스에서 가장 핫한 게 그래서 디핀이 되겠습니다. 디핀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 디핀이 이제 핫 키워드긴 합니다. 2025년 핫 키워드고, 아무튼 물론 디스텐스한테 AI 관련한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AI는 하나의 툴이고 에이전트든 툴의 개념이 강하다면, DP는 정말 그 최종 결과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솔라나 입장에서는 미뤄야 될 거 아니야. 뭐라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합니까? 헤게모니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이제 그 떠도는 그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 거 자기가. 그죠? 다른 플랫폼과 경쟁이 있어서. 그래서 엄청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어. 그란트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3달, 미스터벨린에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한 3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드디어 좀 중요한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인상이 너무 괜찮았고, 만듦새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리워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리워드 시스템이 좀 돼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리퍼럴도 잘 돼 있고, 그런 게 흔치는 않아요. 제가 뭐 마이라도 좀 부족해 얘도. 근데 얘도 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라디언트 네트워크를 보고 인스파이어들 많이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젠 드디어 이제 솔라나 공식 트위터에서도 이거 소개를 해드리는 시기가 되었고, 벌써 뭐 446K 뷰어들이 이제 보고, 이거 아마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스터빌린 팀에서 이제 제가 소개 드리는 건 제가 과장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3, 4달밖에 안 됐어요. 1분기밖에 안 됐습니다. 이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지금 서서 이제 미스터벨린이 제가 증명을 드리고 있죠. 제가 누군지.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무슨 뭐 갑자기 한국 유튜브 하면서 겸손 떨고 막 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팩트야.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케팅도 해서 워낙 이제 저도 마케팅 안 하니까 이 채널 마케팅 안 합니다. 구독자 증가 대단한 유튜버, 댓글에 한 분이 달으셨다는데 위대한 뭐 큰 유튜브가 되시겠죠? 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안 돼도 돼요. 유튜브, 유튜브로 뭐 대형 유튜버가 되는 거 절대 바라지 않아요. 대형 유튜브 돼봤자 똥파리들 많고요. 어, 악플러도 끌고 말이야. 뭐 반박하는 것도 끌고, 그죠? 거기 답변 달아주고 말이야. 커뮤니티 가려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 지금 비즈니스 벌려는 것도 많은데. 그죠? 제 프로필 유튜브 바이오 들어가 보면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미스터 벨린. 이거, 나 이거 하나야. 그냥 하나야, 이거. 그냥
방송을 해보니까 내가 원래 말을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 완전 엔지니어인데, 코드로 말을 하는 사람인데, 말을 하는 걸 좋아했더라고, 내가. 어,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이제 코딩만 연락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감가상각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유튜브에 엄청나게 무슨 뭐 열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웬만하면 매일 레이더를 하자. 루틴을 한번 정해 본 겁니다.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유튜브에 미련 없습니다. 여러분들 커뮤니티 분위기 이상하면 막 한국 유튜브를 해봤더니 진짜 안 되겠다. 야 한국인들 너무 크리틱해요. 그러면 접고 나는 영문으로 할 거야. 아시겠죠? 아무튼 근데 한국 분들이 크립토 시장에서 뭘 좀 액티브하고 적극적이고 신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그 욕구가 넘버 원이야 세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도 빼고 넘버 원인 것 같아. 공부에 대한 욕구.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서야 지금 오늘 4월 12일자에 지금 그라덴트 네트워크를 알고 지금부터 파밍 들어가신 분들도 많겠지만 시즌 제로는 곧 종료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 시즌 제로가 한 10월 달인가 내 기억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 입장에서도 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뭐 있네요. 그죠? 하여튼 지금이라도 여러분 크립토 와치독 2를 시청하시고요. 이게 뭔지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미스터 벨린 이게 슬러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다 미스터 벨린 .org 슬러시 그라덴트입니다. 가시면 저를 리폴로를 해가지고 미스터 벨린 org 지금 해야 되겠다. 좀 제가 원래 슬러시로만 해놨다가 이거 혹시 다들 뭐 이렇게 다 익숙하신 건 아니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좀 ORG 그란트 네트워크를 가시면 이제 뭐 그 저의 리퍼럴로 하시는 게 서로 이제 연동돼 가지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더 훨씬 그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도 리퍼럴 해주셔야 되고 저도 리퍼럴 받으셔야 돼요. 서로 연결되는 걸 중요시 생각해요. 그럼 포인트를 더 줍니다. 뭐 이런저런 미션 컴플리트로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한번 솔라드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잘했고요.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리뷰를 해보니까. 자, 그리고 또, 요거 UCX 오라클 라이브 제가 이거 한 일주일 전에 보내드렸죠. 이제 슬슬 이제 메인 미디어에서 이 얘기를 할 거고요. 심플리 비트코인이라든지 막 이런 막 비트코인 관련한 매거진에 계속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미터벨레 언제 이거 말씀드렸죠? 한 달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회원님들한테는. 회원님들한테는 한 엄청 오래전에 말씀드렸고, 뭐 우리 구독자님한테는 며칠 전인가 일주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하면 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요거 그 이제 비트코인 애식 알고 보니까 애식 맞더라고. 애식 프로세스라고 그 최적화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로 이제 옛날에 PC나 뭐 이렇게 큰 대형 PC를 막 렉서버처럼 구성해가지고 마이닝하는 방식과 달리 지금은 이거 손바닥만 하거든요. 딱 이 손바닥만 해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인디 채굴자들이 이제 엄청 참여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탈중앙성 훨씬 증가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마이닝에 대한 컨셉도 2025년 기준으로는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시선. 저는 이걸 제일 호재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그래서 우리 이거 보드 만들고 물론 자기들 돈 벌려고 이제 보드 만들어서 파는 거지만 이거 엄청 각고의 노력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C 인증까지 받고 테스트 엄청 했을 거예요. 타면 안 되잖아, 막 하다가 GPU. 그러니까 그런 거 엄청 노력을 기울인 우리 여기 이 팀이 이름이 뭐더라? 솔로 마이닝 점 D인가 하여튼 독일 팀이거든요. 하여튼 내가 비트코인 저기 커뮤니티 저기 서포터로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도 수익 벌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이 미미한 해시 한 개의 디바이스는 약 제가 알기로는 1.2 테라 해시퍼세크로 미미한 수준으로 이 기기 하나로는 채굴 확률은 0입니다. 0. 그러나 이제 이걸로 풀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다 이 해시파워를 합치게 되면 페타까지 갑니다. 그러면 실제 블록을 한 개 채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커뮤니티가 성장 중이고 이쪽 분야한테 가파르게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애식 프로세서 주식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알아보신 분들은 주식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또 미스맨 또 이것도 진작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트렌딩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어로 된 유튜브지만 여러분들이 미스맨 구독하시면요.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들 세계 최일선의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더 빨리 웬만한 이 트위터에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보다. 아시겠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자, 인터넷 컴퓨터 제가 뭐 코인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발자로 봤을 때 가장 좀 현실적인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프로젝트로. 솔라나도 약간 어리버리 약간 너무 알려진 명성 대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은데 인터넷 컴퓨터는 뭔가 기술적인 성숙도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한 한 달 전에 나온 영상 같은데요. 제가 봤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말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코딩을 하잖아. 그 디앱을 만들 때 이제 말로 할 수 있다고 말로. AI한테 말로 해. 그러면 걔가 스마트 컨트랙트 짜주는 시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으면 스마트 컨트랙트 코딩은 AI에게 해주고 몇 분 내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광고성이 짙죠. 실제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 만들려면 개발자가 이제 하긴 해야 돼요. 그건 맞는데 왜냐하면 이 ICP 스마트 컨트랙트만 코딩한다고 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배포 관리, 운영, 뭐 버그 수정, 배포 사이클 관리, 뭐 CI 뭐 다 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한데 이제 예를 들면 약간 예제 같은 거 만들려면요 AR은 충분하다 그런 규칙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디피니티 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셀프 라이터블 뭐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아무튼 자기 스스로 이제 라이팅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코딩이 되는 뭐 그런 플랫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 오늘 이것도 비트코인 2024년 내내 비트코인 그 익스체인지 보유량은 매번 줄어들었다. 이것도 제가 노래를 부를 만큼 한 3달 내내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하나 뭐 좋겠어. 아무튼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정보 이런 거 올리면 20K 뷰도 먹고. 근데 대부분의 99%의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거 다 처음 보는 차트인 거예요. 그죠? 이런 사실 자체를 처음 아는 거야. 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죠? 소름 돋죠, 여러분. 미드맨 홍보도 안 하고, 나, 뭐, 이렇게 유명한 채널도 아니고, 나 유명한 트위터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3달 전에 다 알고, 3-4달 전에 다 얘기를 한 거를 이제 지금 점점 군부를 더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좀 눌려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의견을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이 끌리죠. 그래서 이제 2024년 내내 이렇게 급각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내려온 역사는 단 한 건이었어요. 2024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씨는 그런 건 강조 안 하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견조하게 하락만 한 비트코인 보유량이 하락만 한 시즌은 없었어. 다시 말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건 또 얘기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를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이게 비트코인, 이게 이더리움이고 자기들인가? 아무튼 그렇게 좀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앨런 머스크가 소환한 그 로켓 구조와 비슷하게 이제 점점, 옛날에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게 이더리움이라고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제외를 해야 되니까.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으니까.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입장에서 본다면, 요게 아마 이더리움 정도 될 것 같고, 요게 솔라나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요게 인터넷 컴퓨터인데, 내가 알기로는. 전 이걸 인터넷 컴퓨터로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자체에서 다 되거든. 이 자체가 없으니까 자꾸 파이프로 연결하는 겁니다. 외부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요게 이더리움, 솔라나, 인터넷 컴퓨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죠? 요건 더 간단하. 하여튼, 확실한 건 요건 이더리움인 건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개발할 때.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M2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거하고 비트코인 상관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재미로 본 차트. 재미로 본 차트인데 뭐 그래도 뭐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자기 말로는 그죠? 이런 그림 맞추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뭐 일리는 있어 보인다. 이게 진짜라면 진짜 이게 딱 맞춘 거야? 칼 맞춰가지고. 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달러를 카피되지 않은 비트코인을 사는 세력들이 이때부터 비트코인 가치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긴데 뭐 아무튼 하락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 들어오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인플로우도 줄어들었어. 요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인플로우가 익스체인지로 들어오는 양입니다. 요게 이제 높아지면은 매도야, 매도. 매도죠. 왜냐면 비트코인을 왜 익스체인지에 입금하겠습니까, 여러분? 익스체인지 뭐죠? 그게 이유가 뭘까요? 뭐 스테이킹? BTC파이 지금 제대로 스테이킹 된 게 없는데 대체로 셀 압력, 매수 압력 이게 페이크 모션일 수도 있고 뭐 그 익스체인지로 했다가 다시 빼면 되잖아. 페이크 모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대체로 어떻게 보면은 매수 셀 프레셔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설득력은 있긴 하죠. 요게 이제 피크를 쳤을 때 항상 하락이 내려왔어. 그건 맞긴 맞습니다. 그거를 물량을 단 한 번에 팔지 않으니까 사사사사 판단 말이야. 익스체인지를 입금한 다음에 사사사 판단 말이야. 그 양입니다. 그 양이 이제 증가되면 확실히 셀 리스크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게 뭐 하여튼 뭐 좋은 신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다크포레스트 약간 그 크립토 콘텐츠 활동하는 애널리스트 이 입장에서 똑같은 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 이제 같은 차트를 다른 퍼스펙티브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셀 프레셔가 디클라이닝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플로가 내려오니까 셀 프레셔 디클라이닝. 그래서 이 다크포스트 아저씨랑 크로스 체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게 UTX 에이지 밴드를 보면은 이 오래된 에이지 밴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짧게 말하면 이 오래된 그 UTX들 있죠. 요게 이 에이지 밴드의 그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P가 높아지잖아. 그러면은 장기 하락이야. 이게 저는 이거를 상당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로 보고 있어요. UTX 에이지 밴드. 요게 이제 이 오래된 피들의 비율이 엄청 줄어들잖아. 다 3년. 요게 이제 근데 3달, 6달에도 오래된 걸로 볼 수 없고 한 대충 6months는 찍어야죠. 요 정도로 해야 조금 오래됐다고 봐야 돼. 요거를 해야 한 1년 터울이잖아. 1년 전후잖아. 이게 1년이니까. 1년 전후에 이제 이걸 오래된 거로 이건 좀 제외하고 싶습니다. 요 카누색은 무시하시고 요게 이제 그 오래된 피가 작으면 상승세에 있는 거고 전체 시장이 이건 되게 장기적인 차트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2020년이에요, 여러분. 요게 이제 오래된 피의 비율이 증가하면 이제는 증가한 시점이 뭔가 가장 고점이 이제 저점이었다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근데 지금 이 시기야. 좀 이 시기야. 이제 예를 들면 뭐 나쁜 시나리오를 얘기한다면 이게 이제 증가하는 거죠. 증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증가하면은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간다고 해도 근데 또 증가하고 나서도 여기 가격적인 측면에는 양봉이 왔습니다. 증가하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증가 이 오래된 이 6month 특히 이제 6month 요 옐로우색이 이제 올라와도 사실은 가격은 고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것 둘 다 제외를 한다면 사실은 이 주황색 있죠, 보라색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 그죠? 요게 증가 추이를 요게 증가하면은 대세 하락으로 지금까지는 패턴이 그렇게 돼왔다는 거지. 근데 알 수 없죠. 패턴 브레이킹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 좀 제가 옛날에 이걸 소개해드렸던 요 시점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을 겁니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죠. 대세 하락인가? 예를 들면 이 이론에 따라서 요 이론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보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비트코인 약간 딱 대세 하락 느낌 나죠? 그죠? 그죠? 이렇게 많이 상승한다면 그럼 이제 나가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뉴스와 이런 그 지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장에다가 비트코인 보유량은 아직도 더 급격으로 내려가 있고 막 좋은 시그널과 나쁜 시그널이 한데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대개 선택이 그래서 지금 패턴 브레이킹 시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뭐 그냥 하락이네, 그죠? 그렇게 한번 판단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또 밸런스를 보면 또 역대급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고. 요게 딱 요 시즌이 여기서 딱 요 시즌이야. 어떻게 같이 판단할 건데?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또 이렇게 보면 또 아니죠. 너무 강하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ATH야. 어쩔 건데. 자,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같은 말을 계속 드렸지만은 지금 상당히 선택에 강요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예. 뭐가 맞을지는 10만이 알겠죠. 그죠? 자, 아무튼 그 와중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홀더의 이제 그 규모로 봤을 때 샤크급, 고래급 말고 샤크급들의 이제 그 고래도 봐도 돼요. 우리 관점 보면 이 정도는 고래긴 합니다. 왜냐면 10K에서 100K ETH 꽤 큰 돈이잖아. 그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TVL은 계속 높아가고 있고, TVL이 아닌가? 홀더, 밸런스, 잔액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이제 전체 잔액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아주 뭐, 더 강하네,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아니, 이게 좀 이렇게 눌릴 생각은 없니? 계속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이더리움의 토탈 서플라이어도 관련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뉴스,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강하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토탈 서플라이가 올라갑니다. 토탈 서플라이는 가격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에요. 이더리움은 토탈 서플라이가 언리미티드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예전에 아발란치 같은 경우는 다 리미트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발란치 리미트 있고 뭐 다 에론들 리미트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특이하게 언리미트예요. 근데 언리미트긴 하지만 토탈 서플라이가 줄어들 때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신기한 차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지금 현재 시점 2024년 뭐 1분기 이후에는 계속 증가를 했던 이게 사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서플라이 증가도 결국 매니플레이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트워크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토탈 서플라이도 가변이고요. 벨로시티 이게 정확히 제가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값을 섞어서 이제 현재 그 어떤 상황을 보는 건데 약간 서플라이랑 연동되는 것 같긴 하네요. 뭐 하여튼 여러 값을 섞었겠죠. 벨로시티 그냥 벨로시티라고 얘기하면 내가 유저들이 알아들어야 되니. 자, 아무튼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밸런스 증가가 사실은 서플라이 증가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와 대박 이더리움 대박 나겠네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유입량을 봤을 때 확실히 지난 현재 이 누적 그 주소의 유입량을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되게 지난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절대 아니죠. 나쁜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또 토탈 서플라이가 뭐 일방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계속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분명히 한번 뒤통수를 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우린 크립토 레이더 대충은 아니었고 되게 자세히 본 크립토 레이더 오늘 13일 방송이었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